이거는 25년 신목고 갈 거고요. 신목고 거가 계산도 조금 있었고요. 전반적으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도 어느 정도 있고. 근데 그런 거 있죠. 너무나도 계산에 때려 박으면 사실은 안 돼요. 계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하셨어야 돼서 이거는 문제 푸는 연습이 좀 되어 있으셔야지 어느 정도 좋은 점수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은 패스하고요. 5번도 패스하겠습니다. 판별식 쓰면 되고요. 6번은 2025를 치환해서 문제 풀면 인수분해가 돼서 약분이 되는 구조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은요. 문제에 알파 세제곱, 알파 제곱이 있거든요.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를 통해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구할 수도 있는데 요거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알파는 어쨌든 주어진 2차 방정식의 근이잖아요. 그래서 x자리에 알파를 집어넣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4는 0이라는 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사실 알파 제곱을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알파 마이너스 4라고 쓸 수 있고요. 구조가 똑같으니까 베타 제곱은 2베타 마이너스 4라고 쓸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2배,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2배, 4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럼 알파 세제곱은 어떻게 구하냐면 물론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형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이거는 지금 문제에서 약간 빡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에 양변의 알파를 곱하는 구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 세제곱은 2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가 되고요. 알파 제곱이 얼마였어요? 얘였죠. 2배 2알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알파라 이게 사라지고 남는 건 마팔만 남는. 그래서 알파 제곱은 마팔, 알파 제곱은 2알파 마이너스 4. 이 친구들을 활용해서 간단히 만든 다음에 전개해 주시면 될 거고요. 8번은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활용하시면 되고 그럼 문제 판별식 쓰시면 4분의 D 쓰셔서요. A-B 더하기 1의 제곱. 그래서 계산을 조금 생략하거나 센스 있게 하는 게 이 문제에서는 좀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빼기 2배의 A-B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거든요. 싹 다 전개하지 마시고 A-B, A-B가 너무 공통으로 있죠. A-B를 T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이거 정리하면 T-1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부등식 문제거든요. 근데 원래는 지금 부등식 나오면 안 되죠. 근데 우리 알고 있죠. 제곱했는데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중에 0보다 작은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t-1의 제곱이 0인 순간만 찾으라는 거예요. t가 얼마인 순간? 1인 순간에 대한 이야기고요. 문제에 주어진 친구를 t, a-b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겁니다. 됐죠? A가 얼마인지 B가 얼마인지 구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9번은 그냥 인수분해하면 되는 거고요.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변 전개해서 좌변하고 같은지 보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만들어서 하셔야죠. 어쩔 수 없죠. 정 안 되면 우변에 인수분해 되어 있는 식을 싹 다 전개해서 좌변하고 같은지 확인해 보시는 방법을 써주세요. 됐고요. 그냥 인수분해만 하면 되는 거라서 특별한 거 없었습니다. 10번도 패스하고요. 판별식 쓰시든지 아니면 미분의 개념 쓰시든지 하면 되겠습니다. 11번은 선생님 기억이 맞으면 우리 지금까지 푼 거 중에선 처음이거든요. 근데 문제집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중학교 문제에서도 꽤 많이 나왔고요. 고등학교 문제에서도 꽤 많이 나와요. 오히려 너무 자주 나와서 학교 시험에 안 나왔는데 나왔네요. 요거는 전형적인 문제니까 패스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2번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12번 문제가 이번 신목고등학교 문제 중에서 제일 나이스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절히 개념도 있고 그 다음에 계산도 적절하고 딱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다항식을 나누었을 때 목 나머지라고 되어 있어요. fx를 무엇으로 나눴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으로 나눴고요. 몫이 있고요. 나머지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랬는데 R1은 15다. 그리고 fx를 qx로 나눴는데 나누어 떨어진다. 이거요.
fx, 똑같은 fx를 qx로 나누었는데 나누어 떨어진다고요. 그럼 여기 q1x고 더하기 나머지 0 해서 사실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죠. 그죠? 똑같은 fx인데 qx, 이 qx랑 이 qx 같은 qx예요. qx로 인수분해가 된다고요. 이게 이 문제의 가장 큰 힌트죠. 이거 보세요. fx는 땡땡땡 더하기 땡땡땡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문제에서 fx가 식이 나와 있죠? 3차예요. 그럼 이거 2차고요. qx가 얼마일 수밖에 없어요? 1차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rx는 1차 이하입니다. 1차일 수도 있고 상수일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저 fx가 두 친구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fx가 qx를 인수로 가진대요. 그럼 이 친구도 qx를 가지고 있고 이 친구도 qx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여기 qx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도 뭐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qx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rx를 qx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qx 몇 차였어요? 1차죠? 이거 몇 차예요? 1차 이하잖아요. 만약에 rx가 상수였으면 상수를 1차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라는 거예요? rx가 정확히 1차고요. 1차를 1차로 나누었는데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둘이 무슨 관계? 실수배 관계에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 내용을 추론해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이 내용으로 rx는 qx의 실수배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주어진 fx를 다시 적는다면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하고 qx 한 다음에 더하기 kqx 이게 된다는 거죠. 됐죠? 그럼 나머지는 직접 나눠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은 fx라고 적긴 했지만 문제에 다 나와 있잖아요.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걸로 나눠서 목하고 나머지 나오는데 목 나머지가 서로 실수배 관계에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 마지막 R1은 15다. 이거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F2 구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직접 나누든지 하시면 됩니다. 이거 수치 대입 안 돼요. 0으로 만드는 거 없으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13번 이야기 나왔는데 13번 Z 이야기하면 이거 복소평면으로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분의 루트 3 빼기 2분의 1 i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x좌표가 2분의 루트 3 여기 있는 거죠. y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럼 여기쯤 있겠네요. 이런 느낌으로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길이 b가 1대 루트 3인 거죠. 그럼 여기가 몇 도? 30도짜리인 겁니다. 그럼 이건 z가 길이는 1이에요. 제곱하면 1입니다. 길이 1이고요. 요거 30도, 뒤로 30도 가고 있는 친구인 거예요. 그럼 이 친구인데 문제에서 원하고 있는 건 뭐냐면 z제곱, z4제곱, z6제곱 해서 짝수 번째 애들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짝수 이야기하면 30도가 2배 되니까 어디로 떨어져요? 60도로 떨어지겠죠. 60도로 떨어지면 뭐예요? 여기가 30도니까 1대 루트 3대 2의 비율이라 지금 여기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제곱하면 뭐가 된다고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i가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에선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이 친구의 제곱한 거고 이 친구의 세제곱한 거죠? 이걸로 돌리면 되겠네요. 뭐로 돌리면 된다고요? 60도로 돌리면 되는 거예요. 자, 60도로 한 번 더 돌리면 여기 떨어질 거고요. 60도 한 번 더 돌리면 여기 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60도 한 번 더 돌리면 여기, 다음 여기, 다음 여기로 떨어질 겁니다. 6개 단위로 순환하고요. 이 친구들 대칭이죠. 위아래 대칭이고요. 좌우 대칭인 구조고 좌우 대칭인 구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수에 대한 내용은 얘랑 얘를 더하면 실수가 0이고요. 실수부가. 얘랑 얘를 더하면 실수부 0이고요. 얘랑 얘를 더하면 실수부 0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를 더하면 허수부 0이고 허수부 0이에요. 그리고 얘는 그냥 허수부 0이고 허수부 0이에요. 그럼 6개 더할 때마다 뭐가 된다고요? 0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됐죠? 근데 문제에서는 z제곱부터 z 50제곱까지
몇 개 더한 거예요? 25개 더한 거죠. 25개 더한 거니까 6으로 나누면 4바퀴 돌고 한 번 더 간 거죠. 여기 떨어지겠네. 얘랑 똑같은 겁니다. 됐죠? 응, 응. 네네. 원래는 300도 간 거다인 건데 다음 300도 가는 게 사실은 똑같이 뒤로 60도 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이요. 15번은 밑줄 한 번만 치고 갈게요. 제일 마지막 줄 가운데 점 B의 X좌표. 거기 밑줄 치세요. 원래 이런 문제들은 좌표를 물어보는 문제들은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좌표를 물어보려면 사실은 식이 복잡해지거나 아니면 평행이동의 개념을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평행이동을 오피셜하게 안 배운 상태라서 잘 안 나오는데 그냥 내버렸어요. 그 뭐라고 그래야 되지? 교육과정에 상관없이 그냥 내는 느낌이더라고요, 학교가. 이거 지금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로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식이 너무 복잡해요. 대칭성을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식이 너무 복잡해져서 이 꼭지점이 y축이 되게 바꿔주면 좌우가 대칭이니까 계산이 훨씬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요? 길이에 대해서 물어본 게 있는 겁니다. 근데 보통 길이만 물어보는데 여긴 뭐까지? 좌표까지 물어봤으니까 보셨어요? 원래대로 돌리는 것도 해야 돼요. 자, 원래 식이 fx는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에요. 꼭지점의 x좌표 얼마입니까? 1이죠. 어떻게 구했어요? 맞아요. 그거 해도 돼요. 근데 여기잖아요. 여기잖아요. 미분에서 0 되는 점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잖아요. 미분에서 0 되는 점. 그래서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4죠. 0 되는 거 찾으면 x 얼마일 때요? 1일 때예요. 그럼 x가 1이고요. 원식에다 1을 집어넣으면 얼마 되냐면 마이 더하기 4 더하기 1이니까 3이네요. 그래서 얘는 1,3이 원래 꼭지점이었었어요. 근데 우리 뭐 하자고요? 꼭지점을 원래 1,3이었는데 0,3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1,3이었는데 뭘로요? 여기를 0,3으로 바꾸면 대칭이 되니까 계산하기가 훨씬 편하다는 거죠. 그럼 0,3이면 꼭지점 0,3이고 모양은 그대로니까 최고차의 계수는 그대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옮겨진 식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 괄호치고 x 마이너스 0의 제곱 플러스 3이 되죠. 즉 이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근데 그 친구의 좌우 대칭인 형태 무엇을 넣어놨어요? 이렇게 직사각형을 넣어놨습니다. 둘레 길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요. 요 길이를 K라고 놓는다면 이것도 K고 이것도 K예요. 대칭성 때문에. 그러면 여기 좌표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려면 이 식에다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좌표는 뭐가 돼요? 뭐가 돼요? K, 이 식으로 놓으면 마이너스 2K 제곱 플러스 3이 됩니다. 그럼 둘레는 K가 하나, 둘, 셋, 넷에 이 길이인 얘가 두 개 있죠. 그래서 두 배의 2K 마이너스 2K 제곱 플러스 3 이거예요. 이게 둘레의 길이입니다. 됐습니까? K에 대한 몇 차인가요? 2차죠. 2차에 무엇을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최대를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최고차의 계수 음수인 2차의 최고값은 어디에 있나요? 꼭지점이죠. 꼭지점 구하려면 어떻게 해요? 꼭지점 구하려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방금 써줬잖아요. 미분에서 0 되는 점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안에 집어넣을 필요도 없고 미분하면 2-4K죠? 0 되는 거. K 얼마? 2분의 1일 된 겁니다. K 2분의 1일 때고요. 2분의 1 넣어서 식 찾으시면 돼요. 그럼 최대값 나오고 문제에서 뭐도 물어봤냐면 점 B의 좌표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요 점의 좌표죠? 요 점의 좌표인데 원래 이 그래프에 여기가 1,0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K만큼 더 간 게 B가 되는 거죠. K 얼마라고 그랬어요? 2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분의 3이 됩니다. 됐죠? 이렇게 덥지? 그죠? 덥죠? 난방하고 있나? 밖은 한파주의보라 그랬는데 강의실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음, 더운데?
난방을 하고 있잖아. 저쪽 끝강의실이 추운가? 추우면 와서 또 키시겠죠. 뭐. 자, 그 다음에 16번이요. 16번. 2차 다항식과 1차 다항식에 대해서 fx, gx 빼기 를 이걸로 나눴을 때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누기에 대한 내용이니까 식을 한번 적어볼까요? 식을 한번 적을 거고 차수에 대한 내용 해석을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친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x 곱하기 gx x 더하기 뒤에 있는 식을 그냥 마이너스 어디냐 4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5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뭘로 나누었을 때 fx 마이너스 x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이고 나머지가 fx 곱하기 fx 빼기 x gx 라고 나왔는데 fx가 문제에서 2차라고 되어 있고요. gx는 1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얘는 몇 차인가요? 3차죠? 그럼 좌변 전체는 몇 차인가요? 3차예요. 변동 없는 3차입니다. 이거 몇 차예요? 2차죠. 그럼 이게 몇 차여야지 3차가 되는 거예요? 1차여야죠. 근데 fx는 몇 차였어요? 2차였죠. 2차에서 2차를 뺐는데 1차가 됐다고요. 그럼 fx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x제곱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라지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몇 차예요? 2차죠. 이건 몇 차예요? 1차죠. gx는. xgx는 몇 차예요? 2차죠. 2차에서 2차를 빼면 2차 이하가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몇 차로 나눴어요? 그럼 이게 뭐여야 돼요? 상수여야죠. 이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fx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놓고요. gx를 px 플러스 q라고 놓을게요. 그럼 xgx는 px제곱 플러스 qx가 되고 빼요. 문제 뭐 있으니까? fx 빼기 xgx 있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빼면 1-p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q x 플러스 b가 되는데 이게 문제에서 뭐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문제에서 뭐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상수. 그러니까 1-p는 0이고 a-q도 0이라고요. q 자리에 a라고 적을 수 있고요. p 자리에 1이라고 적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가 된다고요? x 플러스 a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좌변부터 쭉 적어보면 fx, gx니까 x 플러스 a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하고 더하기 괄호 안에 있는 친구는 자 이거 뭐가 된 거였어요? ax 플러스 b가 된 거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 되고요. 더하기 상수고 그 상수가 아까 뭐만 남았어요? b만 남은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F3G니까 이것이 그냥 정리해가지고 나머지 푸시면 되겠습니다. 변수 A랑 B 있는데 전개해서 정리하셔도 되고요. 적절하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하면 최고차 3차 나오죠? 이렇게 하면 3차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A가 1이어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인 거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개수 비교 같은 거에서 이야기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 다음에 17번. 17번 혹시 푸셨습니까? 17번. 여러분 이거 사실 중등에 비슷한 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겁나 풀어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결론적으로 다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일일이 찾아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 접근입니다.
일일이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개복잡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를 반으로 쪼갠 친구인 겁니다. 정육면체 아니에요. 직육면체입니다. 직육면체고요. 그러면 여기 길이를 A로 놓으셔도 되는데 그럼 이 길이가 2분의 1 A가 되니까 분수가 나와서 좋지 않죠. 그래서 이걸 A로 놓으면 여기도 A, B로 놓으면 여기도 B, C로 놓으면 C 해서 2C, 2A, 그 다음에 2B로 이루어진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뿅 하고 뜯어요. 뿅 하고 뜯으면 이렇게 뜯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평한 친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뜯어낸 친구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친구가 뜯어집니다. 그러면서 한 변의 길이가 A, B, C인 친구가 뜯어지죠.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모서리의 길이의 차, 그 다음에 겉면적의 차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친구 모서리는 하나, 둘, 셋에 하나, 둘, 셋 있고 2B가 하나, 둘, 여기 뒤에 셋, 그 다음에 2A도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2C도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는 구조거든요. 근데 얘요, 얘 모서리가 하나, 둘, 셋에 요걸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 길이잖아요. 빼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이것도 이거랑 똑같으니까 얼마인지 몰라도 사라질 거고요. 얼마인지 몰라도 사라질 거예요. 빼면. 그럼 요거에 해당하는 건 얘가 빠지는 거고요. 이거에 해당하는 건 요거에 해당하는 건 얘가 빠지죠. 그럼 지금 빼면 남는 건 뭐가 남냐면 2A가 하나, 둘, 셋 남고요. 2B도 3개, 2C도 3개. 그래서 3배에 2A 더하기 2B 더하기 2C가 남는 거예요. 됐죠? 근데 그게 얼마라고 나왔어요? 문제에서 24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넓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볼까요? 이렇게 좀 선을 그어볼게요. 이렇게 그으면 수직으로 그은 거예요. 이 넓이랑 이 넓이가 사실은 같습니다. 왜 둘이 같아요? 지금 원래 부분을 쪼개서 이야기를 하면 이 부분이 그림상에선 이렇게 생기긴 했지만 A, B로 이루어진 사실은 직사각형입니다. 근데 그거에 모서리를 이렇게 연결한 거죠. 그럼 이 두 개의 넓이는 같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넓이랑 이 넓이 같은 거예요. 그럼 똑같은 이유로 어디랑 어디도 같냐면 이 앞에 있는 친구를 이렇게 반 쪼개놓고 보면 여기랑 여기도 같은 거예요. 그럼 뭐도 같겠어요? 이 친구도 같겠죠. 여기랑 여기도 같죠. 그렇죠? 그럼 저 세 개 빠지고요. 여기 지금 겉에 드러나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맞닿아 있는 부분 뜯어온 거니까 여기 뒤쪽 부분하고 똑같아요. 그럼 사실은 여기도 이제 의미가 없는 공간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지금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지금 정면에서 놓고 보면 이건데 이 네 개는 사실 똑같습니다. 한 변의 길이 A, 한 변의 길이 C인 AC인 친구죠. 근데 그게 하나, 둘, 셋 있고 뒷면에도 네 개 있을 거 아니에요. AC 몇 개 있어요? 7개 있는 겁니다. 그래서 7개의 AC가 있고요. 똑같이 요거는 하나 A, 하나 B니까 A, B가 하나, 둘, 세 개인데 밑면에도 있어서 A, B도 7개 있고요. 그 다음에 BC도 7개 있게 됩니다. 그게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35라고 나와 있죠. 나머지는 그냥 다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문제에서 이 길이의 제곱, 이 길이의 제곱, 이 길이의 제곱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길이는 직각삼각형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다른 친구도 B제곱, C제곱, C제곱, A제곱이니까 사실은 2배의 A제곱, B제곱, C제곱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덧셈, 곱셈 나오고 제곱 물어보고 있으니까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이거는 도형이었어요. 아주 재밌는 문제였습니다. 중등에도 나오는 재밌는 문제였어요. 이제 다른 걸 좀 물어보긴 하죠. 근데 저기 문제에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 겹친다는 거예요. 겹친다는 거. 됐죠? 재민 씨 주무시면 안 돼요. 혼이 나가셨어요. 너 진짜 왜 이렇게 덥냐? 개 덥네.
잠깐만요. 18번 볼까요? 18번 보시면 문제 2차 식이 개수가 완벽하게 나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림 그리실 수 있어야죠. 그래서 이거 그림 그려서 보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거 그림 그리는 건 꼭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당연히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 되고요. 여기가 얼마 되냐면 마이너스 1, 얼마였었냐? 마이너스 1면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여기가 3, 얼마냐? 9 빼기 4이니까 6 되겠네요. 이렇게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0, 마이너스 3이에요. 지금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인데 문제에 y는 ax 마이너스 4라는 이야기가 써있죠. 이거 뭐예요? 직선이네요. 직선은 두 종류. 기울기 고정되어 있거나 점 하나 고정되어 있는데 이건 기울기가 고정이 아니죠. 점 하나 고정입니다. 저 친구는 A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0, 마이너스 4를 지납니다. 그래서 0, 마이너스 4가 어디 있어요? 이 친구의 한 칸 밑에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를 지나는 직선인데 요 그래프랑 몇 군데서 만나야 된다고요? 세 군데요. 세 군데요. 기울기 0인 걸로 해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몇 군데서 만나나요? 그림이 삐뚤어졌네. 네. 몇 군데서 만나나요? 두 군데에서밖에 안 만나죠? 마이너스 1, 아닌가요? 마이너스 2네요. 괜찮아요. 네. 아니요. 이거식 한 거예요. y는 ax 마이너스 4. 아니요. x축 아닌데요. 여기를 지나는 직선인데 기울기가 0인 순간을 한번 그려봤어요. 네, 기울기가 0인 순간을 그려봤어요. 교점 몇 개예요? 두 개요. 우리가 원하는 건 교점 몇 개 해야 돼요? 세 개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더 기울기를 양수로 만들면 되죠. 아직도 교점 두 개네요. 그럼 쭉쭉쭉쭉 가다가 어떻게 되면 접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접하는 순간 교점이 여기 봐요. 하나, 접하는 점. 여기 둘. 하나 더 있죠. 어디 있어요? 좀 밑에 있잖아요. 그죠? 이게 2차니까 떨어지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만납니다. 무조건. 됐죠? 그래서 세 개예요. 우리가 원하는 친구네요. 그럼 이거보다 기울기가 조금 더 커요. 가파르게 되면 여기서 두 점에서 만나는 거죠. 여기 두 점에서 만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면 하나, 둘, 여기 셋.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저 밑에 넷 있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더더더더더 가다가 정확히 여기를 지나는 순간이 있겠죠. 여기를 지나는 순간은 세 개죠. 하나, 둘, 셋. 그럼 이것도 우리가 원하는 거네요. 이거 우리 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더더더더 가파르면 하나, 둘 하고 끝이에요. 없는 겁니다. 됐죠? 그러다가 기울기가 무한대가 돼서 이렇게 y축과 평행한 상태가 되면 한 점만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음수가 돼요. 이쪽으로 가서 음수가 됩니다. 그럼 이 얘기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몇 개예요, 교점? 이렇게 되면 두 개예요. 여기 하나, 여기 밑에 하나. 그죠?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게 이제 그림을 본인이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 다른데 이걸 좀 타이트하지 않게 이렇게 많이 눕혀서 그려버린다면 여기쯤 있다라고 가정을 해버리면 접하는 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타이트하지 않고 이 정도 느낌으로 그려져서 여기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되는 거건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접점이 여기 없어진 여기랑 접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걸 알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문제에서는 이걸 내면 안 되거든요, 원래는. 근데 지금은 나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써야 되는 게 뭐예요? 접한다에 대한 내용이니까 미분을 쓸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뭐를 구해야 돼요? 이쪽에 접하는 친구 구해야 되잖아요. 물론 판별식을 쓰셔도 되는데 이럴 때 미분을 쓰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목표가 뭐예요? 접하는 점이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를 판단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럼 미분할 거예요. 미분하는데 선생님이 접선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찾아야 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접점부터 찾아야죠. 여기 문제에 접점 없어요. 접점 없으니까 우리가 임의로 설정할 겁니다. 접점을 P라고 설정할 거예요. 그러면 어디 위에 점이었냐면 요거식 y는 x 제곱 마이너스 3 위의 점이니까 y좌표는 P제곱 마이너스 3이고요.
기울기는 미분한 다음에 p 집어넣으면 2p예요. 그럼 기울기랑 점 나왔으니까 직선의 방정식 세우면 y는 2p 괄호치고 x-p 더하기 p 제곱 빼기 3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무조건 어디를 지나야 돼요? 외부의 한 점인 0, 마이너스 4를 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럼 x에 0 넣어요. y에 마이너스 4 넣어요. 마이너스 4는 이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2p 제곱 플러스 p 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p 제곱. 그럼 p 제곱은 1이니까 p는 얼마예요? 1하고 마이너스 1입니다. 우리 이거 왜 하고 있다고요? 접점 찾아서 그 접점이 왼쪽에 있는 접점이 마이너스 1보다 큰 데 있는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데 있는지 확인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정확히 뭐예요? 마이너스 1에서 접하네요. 그럼 어디서 접한다는 거예요? 그림이 여기서 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느낌으로 접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 접하는 데에서 교점 하나, 여기 밑에 하나에서 2개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살짝 누우면요. 2개죠? 그 다음에 이거보다 살짝 이쪽으로 가면 여긴 접하지 않으니까, 접하는 친구 없으니까 무조건 한 점만 만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사실은 판별식만으로 알기가 굉장히 애매한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요. 이쪽은 접하는 거. 이 하나는 1, 하나 마이너스 1 나왔죠? 여기가 1, 마이너스 2겠죠. 접점이. 됐죠? 그렇게 해서 이거 하나 있고요. 요거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접할 때는 1, 마이너스 2를 지날 때고요. 하나는 3, 6을 지날 때인 겁니다. 그럼 A값 2개 나오겠죠. 판별식으로 다 해야 돼요. 연립해서 판별식 써야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연립해서 판별식 썼었을 때 기울기가 얼마인지 나오고 그럼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연립을 해서 근이 뭔지까지 찾으셔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컴퓨터로 그냥 하면 되지 뭐하러 계산해요. 그림 그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잘 그리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내면 안 돼요. 사실은 내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보통은 이제 진짜 어려우면 여기가 접하는 점이 이쪽으로 오면서 교점이 하나 더 있는, 아니, 3개를 만드는 게 하나 더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아니죠. 이거 여기에 있게 되면 이렇게죠. 미안해요. 하나가 아니고 2개가 추가되죠. 이 점도 지나야 되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내용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봤는데 어떨 땐 맞고 어떨 땐 틀리는 게 그냥 판별식만 쓰면 그렇게 돼요. 됐죠? 그래서 미분 이야기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목동 고등학교들이 애들이 어차피 다 선행을 했다는 가정하에 모든 문제를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번 단원에 없어요 이런 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다 시간만 들이면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좋은 동네예요, 목동은. 네, 아이들만 힘든 좋은 동네입니다. 자, 19번도 볼게요. 19번도 좀 어렵긴 해요. 아까 풀어드렸던 선생님이 나이스하다고 했던 12번 있죠? 12번에 약간 강화된 버전입니다. 왜 한 시험에 2문제가 동시에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내라라고 하면 19번만 낼 것 같긴 해요. 근데 2개가 다 나왔죠. 자, 그래서 19번 보시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나왔어요. 그럼 실제 쓰이든 안 쓰이든 하고 상관없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 떠올라서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은 떠올라야죠. 한번 적어볼게요. fx는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qx고 나머지가 rx인데 둘이 같대요. 지금 몇 차로 나눴나요? 3차죠? 그럼 나머지는 몇 차 이하여야 되나요? 2차 이하여죠. 그럼 나머지가 될 수 있는 건 얘가 2차일 수도 있고요. 얘가 1차일 수도 있고요. 상수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qx랑 rx가 같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이렇게 된다면 qx가 2차가 되는 거고요. 1차가 되는 거고요. 상수가 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됐죠? 근데 이번엔 똑같은 친구를 똑같진 않네요. fx-2x를 뭘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나누어 떨어졌대요. 그럼 나누어 떨어졌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목 q1x가 있고 나머지가 0인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근데 우린 지금 fx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2x를 넘길게요. 그럼 뭐가 되냐면 이렇게라고 볼 수 있어요. 마치 뭐처럼 보여요. fx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2x다 처럼 보이는 겁니다. 가능한 이야기죠. 차수도 맞으니까. 됐죠?
그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럼 우리 지금까지 계속 하던 이야기. fx가 하나, 둘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그 친구를 뭘로 나누고 있어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고 있잖아요. 그럼 얘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못과 나머지, 얘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못과 나머지 구해서 나머지의 합이 전체 나머지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무조건 나머지가 0이에요. 그럼 우린 누구의 나머지만 구하면 돼요? 이거의 나머지, 누구로 나눴을 때?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했는데 그게 2x가 되면 된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부터 보죠. 상수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은 0이고요. 나머지는 얘 자신입니다. 맞죠? 근데 지금 나머지가 뭐여야 돼요? 1차여야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모순이라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요 나머지가 1차라고 가정했을 때 1차를 2차로 나누면 몫은 0이고요. 나머지는 자기 자신이에요. 그럼 그 자기 자신이 얼마여야 된다고요? 2x여야 된다고요. 그럼 이때는 rx가 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2x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번엔 2차를 2차로 나눴어요. 나눌 수 있죠. 못 나누지 않죠. 아까 전처럼. 나누고 나면 몫은 뭐가 되냐면 상수가 될 거예요. 2차를 2차로 나눴으니까. 그죠? 그리고 나머지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돼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그런 생각을 놓고 본다면 요거라면 rx는 뭐가 되냐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상수고요. 나머지가 2x인 친구인 겁니다. 이렇게로 쓸 수 있죠. 그렇다면 qx랑 rx가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이렇다면 주어진 식은 x-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아이씨 길다. 이거 x세제곱 빼기 1이죠. x세제곱 빼기 1에 qx를 원래 곱해야 되는데 qx가 2x라고요.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이게 뭐가 된다고요? fx가 된다고요. 그럼 위의 식도 만약에 이런 구조라면 x세제곱 빼기 1 곱하기 qx인데 qx가 rx랑 똑같으니까 얘인 거잖아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곱하기 k에 더하기 2x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됐죠? 이거를 찾아내는 게 이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내용이고요. 아마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이런 식의 접근에 대해서는. 그래서 케이스 나눠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마지막 하나 나온 거 있네요. fx를 x-2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얼마래요? 그럼 이건 사실 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f2가 얼마? 200이라고요. 아마 여기에 2 넣으면 200 안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모순이라 안 되고요.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여기에 2 넣었을 때 200이니까 K값이 얼마인지 나오겠죠? 그래서 K값 얼마인지 구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F2를 구하세요까지 된 겁니다. 재밌는 문제였죠. 근데 사실 계산이 좀 과한 것 같긴 해요. 선생님 생각에. 네. 뭐 서술을 해야 되니까요. 지금까지 우리 거의 단답형이었잖아요. 이건 계산 과정까지 다 보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22번 같은 경우 케이스 4개로 나눠서 다 푸셔야 돼요. 일일이. 그냥 대칭성 이용해서 푸는 게 원래는 단답형이면 맞긴 맞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 나눠서 보여야 됩니다. 2차 대칭, 이따 시간 남을 테니까 그거 할 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2차가 좌우 대칭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하시면 조금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빨리 구할 수 있죠. 자, 20번 보겠습니다. 20번 하고 쉬었다가 할게요. 20번이 잘 만든 문제예요. 이것도. 잘 만들었고 우리 비슷한 문제 푼 적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정석이 아니니까요. 두 번째 줄 처음에 모든 실수 K의 곱을 구하세요 잖아요. 정석이면 모든 실수 K의 곱을 구하세요 라고 했지만 K가 하나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정석이 아니잖아요. 그럼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선생님이 개또라이가 아닌 이상은 뭐냐면 2개 이상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볼게요. Z랑 뭐가 같다고 되어 있냐면 Z바에 음수한 게 같대요. 그럼 Z 더하기 Z바가 얼마란 이야기입니까? 0이란 이야기죠. 그럼 A 플러스 BI랑 A 마이너스 BI를 더했더니 0이 됐다고요. 2A가 0이니까 A가 얼마란 이야기예요? 0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A가 0이니까 Z는 뭐란 이야기예요? BI, 순허수란 이야기인 겁니다.
됐죠? 그런 상태에서 보세요. z제곱 더하기 땡땡땡 z 더하기 땡땡땡은 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z제곱은 실수입니까? 허수입니까? 알 수 없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실수죠. 실수예요. 실수고 이거 제곱하면 뭐예요? 이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b제곱이죠. b제곱 있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들은 K에 관련된 친구인데 K가 실수인가요? 허수인가요? 알 수 없나요? 실수죠. 그럼 이건 실수예요. 똑같은 이유로 이것도 뭐가 해야 돼요? 실수가 되죠. 근데 Z가 지금 순허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네모치는 이만큼은 실수인가요? 허수인가요? 허수죠. 그리고 바깥에 있는 요만큼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실수죠. 그럼 실수랑 허수를 더했는데 0이 되려면 허수부도 0이고 실수부도 0이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누가 0이 돼야 되냐면 여기에 있는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2가 0이면서 동시에 요거 있는 k 세제곱 플러스 3k 마이너스 4 마이너스 b제곱이 0이어야 돼요.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이거 0으로 만들면서 이걸 0으로 만들어야 0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거 인수분해 너무 명확하게 되네요. k 얼마예요? 인수분해하면 6하고 이렇게 두 개 나와요. 그럼 이게 두 개가 답이 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봐요. k 이거 왜 세제곱이라고 적었냐? k제곱 플러스 3k 마이너스 4는 b제곱이죠. 실수의 제곱이에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럼 k제곱 플러스 3k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6하고 마이너스 2를 가지고 있는 구조여야지만 동시에 만족해야지만 된다고요. 그럼 이거 6 넣으면 36 더하기 18 빼기 4니까 양수 맞죠? 근데 마이너스 2 넣으면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음수네요. 이거 안 된다고요. 그래서 k가 되는 거 뭐밖에 없어요? 6밖에 없는 거예요. 됐죠?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문제 제일 처음 들어가면서 모든 실수 k의 곱을 구하세요니까 k가 몇 개 있어야 된다고요? 2개 이상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밖에 없죠. 뭐예요 그러면? 더 찾아야죠. 그죠? 그럼 다시 여기로 돌아가 볼게요. A가 0이잖아요. 이 이야기가 A 0인 거잖아요. 그래서 Z가 B가 남는 순허수라고 그랬는데 이거 A가 0이기만 하면 되지 B가 0이 아니란 이야기는 없어요. B가 0일 수도 있어요. 즉 Z가 뭔 거예요? 0일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럼 Z가 0이면 Z제곱 얼마예요? 이것도 얼마예요? 0이죠. 그럼 이게 0이기만 하면 되겠네요. 두 번째 케이스는. 근데 그 케이스가 누구였어요? k제곱 플러스 3k 마이너스 4가 0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k값 얼마예요? 되는 거. 인수분해 이거 딱 되죠? 얼마랑 얼마? 그래서 하나, 둘, 셋. 이거 세 개를 곱하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됐죠? 재밌었어요. 아마 마이너스 2를 살렸겠죠. 그런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술형으로 풀었을 때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근데 저기까지 갔으면 추가 점수가 있는 구조인 거죠. 됐죠? 그래서 이런 함정이 따블로 있는 문제였습니다. 21번하고 22번은 이따 해드릴 텐데 뭐 21번, 22번 그냥 케이스 많이 나눠서 푸는 것 뿐입니다. 이따가 시간 있을 거거든요. 그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또 딱 하나를 굉장히 제대로 하면 오늘 끝날 겁니다. 어렵진 않아요. 앞에 거 내용 제대로 되어 있으면 하나도 어렵지 않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뭐 할 거냐면 이거 할 거예요. 이거 할 거고요. 우리 이항이라는 말 수업할 때 한 적 있어요. 언제 했죠? 이항 정리하면서 했었죠? 그 이항하고 똑같은 이항입니다. 이항 무슨 뜻이었어요? 두 개요. 항이 두 개라고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항 분포는 항이 두 개. 뭐 항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어쨌든 두 개짜리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두 개짜리가 분포, 퍼져 있는 정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이항 분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항분포 이야기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가 필요해요. 바로 독립시행이 필요합니다. 독립시행은 지지난 시간에 했죠. 독립시행은 4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독립시행이라고 했어요. 4개. 첫 번째 뭐였죠? 이거 선생님 되게 중요하고 책에 안 나와 있다고 꼭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독립시행은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첫 번째, 독립이어야 돼요. 어떤 행위들을 반복할 건데 그 행위들의 결과물이 다음 행위에 영향을 안 미쳐야 됩니다. 그게 독립이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이야기한 반복적으로 행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원하는 일과 원하지 않는 일. 그리고 그걸 우리 일이 일어난다와 안 일어난다. 이렇게 2개로 나뉘는 거예요. 예, 2개로 나뉘어야 됩니다. 2개로 나뉘는 거 뭐예요? 2개. 이항.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4번째는 뭐였냐면 일이 일어나는 순서에는 상관이 없고요. 일이 일어나는 횟수가 중요했어요. 언제 일어나냐는 안 중요하고 총 몇 번 일어나냐 이게 중요한 내용일 경우에 우리는 뭐라고 불렀다고요? 이항 분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항 분포 미안해요. 독립시행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그때 확률은 N, C, R, P의 R제곱, Q의 N-R제곱이었었죠. 그죠? 그리고 이게 왜 나왔다고 그랬어요? 사실 이항 정리 내용으로 나온 거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C는 컨비네이션이고요. N, R, P, Q가 무슨 의미라고 이야기를 드렸냐면 N은 반복 횟수였어요. 몇 번 반복했냐 그 이야기고요. R은 뭐였나요? 원하는 일이 일어난 횟수예요. 그 다음에 P는 1회 시행 시 원하는 일이 일어날 확률. Q는 1회 시행 시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 그래서 1 더하기래. P 더하기 Q가 1이었었죠. 한 번 했을 때 원하는 일이 일어난다와 안 일어난다. 2개로 나뉘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한 내용. 자, 우리 지난 시간에 3개 이야기 드렸어요.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나요? 지난 시간에. 통계 이야기 처음 들어오면서 선생님이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대문자 X로 쓴 거. 뭐였어요? 이름? 확률 변수. 그러면 확률 변수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선생님이 앞에 괄호를 쳐놓긴 했지만 뒤에 무슨 내용? 원하는 값이라고 그랬어요. 확률 변수는 뭐라고요? 그냥 원하는 값이에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근데 그걸 확률로 표현한다 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여기에 붙일 거예요. X가 뭐라고요? 라지 X가 확률 변수. 원하는 값이에요. 뭘 원하는 값으로 설정할 거냐면 이걸 원하는 값으로 설정할게요.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일어난 횟수를 확률 변수로 설정해요. 그럼 이걸 우린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항분포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내용 답니다. 이게. 내용적으로는 이게 다예요. 그래서 독립시행에서 원하는 일이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로 놓는다면 우린 이걸 이항분포라고 부르는 거예요. 맞아요. 표를 그릴 거예요. 무슨 표였죠? 그게 지난 시간에 했던 2번째 이야기였죠. 그거 보고 뭐라고 불렀어요? 확률 변수 적고 밑에 확률 적혀 있는 표. 확률 분포 표를 할 거예요. 그럼 확률 분포 표 해볼게요. 확률 변수 X가 원하는 일이 일어난 횟수로 놨으니까 제일 적게 일어나면 몇 번이에요? 원하는 일이 몇 번? 0번. 그 다음에 2분의 1번 있을 수 있나요? 없죠. 1번, 2번, 그 다음에 쭉 가서 원래는 안 쓰지만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임의의 번째인 R번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쭉 가서 마지막에 가장 많이 하면 몇 번이죠? N번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은 개를 적어줄 겁니다. 이렇게 적을 거예요. 됐죠? 그리고 밑에는 뭐 적어야 돼요? 확률이요. 확률이니까 P, 확률 변수 X가 스몰 x일 때, 그리고 스몰 x가 얘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지금 이 이야기는 이항 분포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사실 뭐예요? 그냥 독립시행의 확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x를 뭘로 설정한 것 뿐이에요? r을 x로 설정한 것 뿐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이건 뭐예요? 원하는 일이 빵번 일어날 확률이죠. 그럼 독립시행의 확률 공식에 의해서 얘는 뭐가 돼요? n, c, 0, p의 0제곱, q의 n-0제곱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2번째, 원하는 일이 한 번 일어날 확률이에요. 독립시행에서. NC1, P의 1제곱, Q의
n-1제곱. 그럼 두 번째는 NC2 P의 2제곱 Q의 n-2제곱이고요. 당연하죠? 그럼 R번 일어나면 NCR P의 R제곱 Q의 n-R제곱. 그게 뭐예요 사실? 이거죠. R번 일어났다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마지막 N번 일어나면 NCN P의 N제곱 Q의 0제곱이에요.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러분 원하는 일이 0번, 1번, 2번, 3번, 4번에서 N번이면 모든 경우죠. N번까지 일어나는 게. 그럼 다 더하면 얼마여야 돼요? 1이어야죠. 확률의 총합이니까. 그래서 걔가 얼마라고요? 1이라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럼 풀어서 적어볼게요. NC0 P의 0제곱 Q의 N제곱 NC1 P의 1제곱 Q의 N-1제곱 NC2 P의 2제곱 Q의 N-2제곱 마지막 NCN P의 N제곱 Q의 0제곱의 합이 1이라고요. 이거죠. 여러분이 적은 게. 그럼 이걸 시그마로 표현해 볼까요? 시그마로 표현하면 시그마 변수를 R로 놓을게요. R은 0부터 N까지 NCR P의 R제곱 Q의 N-R제곱은 1이라고요. 됐습니까? 같은 이야기인데 시그마로 줄여놓은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컨비네이션을 여러 개 더하고 있죠. 컨비네이션 여러 개 더할 때 두 가지를 썼어요. 이항 정리, 이항 계수나 이항 정리를 썼고요. 두 번째는 뭘 썼어요? 하키스틱 썼습니다. 하키스틱을 쓰려면 컨비네이션 여러 개 더하는데 n이 변했어야 됐어요. 밑으로 내려가는 구조가 되려면 n이 변했어야 됐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n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럼 하키스틱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써야 돼요? 이항 계수나 이항 정리. 근데 이건 이항 정리를 써야 되거든요. 이항 정리 한번 적어볼게요. 오랜만에. a 더하기 b의 n제곱은 NC0 A의 0제곱 B의 N-0제곱 NC1 A의 1제곱 B의 N-1제곱 NC2 A의 2제곱 B의 N-2제곱 NCN A의 N제곱 B의 0제곱인 거였죠. 그럼 이 친구 구조가 이 친구랑 완전히 똑같죠. A 자리에 뭐만 쓴 것뿐이에요. P만 쓴 것뿐이고요. B 자리에 뭐만 쓴 것뿐이에요. Q만 쓴 것뿐이죠. 그럼 사실 이 식은 시그마로 쓴 이 식은 P 더하기 Q A 자리에 P, B 자리에 Q를 넣은 거라고요. 그거에 N제곱한 거랑 똑같다고요. 맞습니까? 그럼 P 더하기 Q는 늘 얼마였죠? 원하는 일이 일어날 확률과 그렇지 않을 확률이니까 1의 N제곱은 N에 관계없이 무조건 얼마예요? 그래서 늘 1인 거예요. 그죠? 근사치가 아니에요. 정확히 같은 값인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독립시행에서 이렇게 확률을 이야기를 하고 원하는 일이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로 놓고 확률 분포 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확률의 합이 1인 것까지 보여줬어요. 맞죠? 뭐를 통해서? 이항 정리를 통해서요.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첫 번째 확률 변수 했고요. 두 번째 확률 분포 표 했어요. 세 번째 뭐 했나요? 세 번째. 지난 시간에 세 번째로 한 거. 지난 시간에 세 개 하고 끝났잖아요. 확률 변수 뭐 했다고요? 삼포도. 그리고 뭐도 했어요? 삼포도, 분산, 평균, 표준 편차 구했죠. 그럼 확률 분포표 구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거예요. 그럼 평균 구하는 방법 뭐였나요? 구하는 방법. 맞아. 곱하고 곱해서 다 더하는 거죠. 이게 쓰지 마세요. 평균은 이 구조에서 평균은 풀었으면 0 곱하기 NC0 P의 0제곱 Q의 N-0제곱 1 곱하기 NC1 P의 1제곱 Q의 N-1제곱 쓰지 말아요. 2 곱하기 NC2 P의 2제곱 Q의 N-2제곱 쭉 가서 N 하고 NCN P의 N제곱 Q의 0제곱 이렇게 해야 돼요. 맞죠?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 길잖아요? 시그마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럼 0, 0, 0, 0, 1, 1, 1, 1 이걸 생각한다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요. 변수를 R로 설정해서요. R 곱하기 NCR P의 R제곱 Q의 N-R제곱인데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라고 적어도 됩니다. 됐죠? 원래 여기에 뭐가 와야 돼요?
확률이 와야 되는데 확률 값이 명확하게 식으로 표현돼서 그냥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 개길죠? 유도과정 없어요. 생략하고요. 고등과정을 살짝 벗어나서 나오진 않습니다. 생략하고 수학 잘하시는 분들이 컴비네이션을 통해서 막 정리를 했어요. 근사치 아니에요. 정확히 같은 값입니다. 이걸 정리를 했더니 뭐가 나오냐면 근사치 아니에요. n 곱하기 p가 나옵니다. n 누구예요? 얘요. p 누구예요? 얘요. 이게 나옵니다. 근사치 아니에요. 정확히 같은 값이에요. 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서 유도하지 않을 겁니다. 안 돼요. 개 길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요. 분사는 뭐가 나왔냐면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곱의 합에서 곱한 다음에 이렇게 평균의 제곱을 뺀다 이거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평균 뺀 다음에 제곱해서 편차 제곱 만들면 곱하고 곱하 다 돼야 되죠. 근데 그걸 다 정리를 했더니 뭐가 나왔냐면 n 곱하기 p가 나왔어요. 거짓말입니다. q까지 곱해야 돼요. npq가 됐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거고요. 실제 문제에서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리논술을 한다면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안 돼요. 개월에 걸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뭘 1학년 때부터 그런 소리를 합니까? 3학년 돼서 하면 되지. 표준 편차는 우리 했죠? 표준 편차 어떻게 해요? 분산에 그냥 루트 씌우면 되죠? 그러니까 루트 npq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개간단하죠? 암기하셔야 됩니다. 결과물을 암기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적어볼게요. 이항분포에서 시작은 뭐였냐면 독립시행에서 출발한 겁니다. 독립시행에서 원하는 일이 일어난 횟수 R을 확률 변수로 놓으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항분포라고 부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은 알아야 돼요. 요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독립시행의 확률 이야기만 제대로 했다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걸 가지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로 구하면 개월에 걸리는데 간단히 쓰니까 이게 된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항분포는 우리나라 말이죠. 한글이죠, 한글. 기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쓸 거냐면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자, 이항분포는 영어로 이항이 바이노미알입니다. 그래서 바이노미알 분포 디스트리뷰션 해서 바이노미알 디스트리뷰션이고요. 이니셜이 뭐예요? 바이노미알이니까 B입니다. 바이는 원래 두 개란 뜻이에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라 B를 적고요. 자, 여기 봐요. 이거 개 간단했죠? 여기에서 쓰인 변수가 누굽니까? NP, Q가 쓰였죠. 근데 사실 Q는 1-P예요. P 값을 알면 Q 값은 당연히 나옵니다. P가 3분의 1이면 Q는 얼마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사실 이 친구들을 위해서 필요한 값은 N하고 P만 알면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항분포에서 제일 중요한 변수는 누구라고요? NP예요. 그 중요한 변수를 뒤에 적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적어요. 자, 그럼 이게 뭐냐면 문제를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이항분포는 다음을 따른다. 이걸 주고 다음을 따른다고 써요.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고 확률 변수 X에 대해 B는 2,3분의 1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럼 앞에 적혀 있는 게 뭐라고요? N. 뒤에 적혀 있는 게 뭐라고요? P.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린 뭘 할 수 있다고요?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수도 있고요. 요거 뭐라고요? 독립시행이니까. 사실 이항분포는 뭐에서 왔다고요? 독립시행에서 온 거라고요. 독립시행이니까 뭘 구할 수도 있겠어요? 확률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럼 평균 분산 표준 편차도 물어보는데 확률을 물어볼 수도 있다고요. 확률 변수 X가 3일 확률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럼 확률 변수 X는 사실 여기에서 뭐였어요?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일어난 횟수가 3번인 경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 표를 직접 그리라고는 안 하죠. 그래서 확률을 구하면요. 이럴 때 확률 구하면 N이 20이고 P가 3분의 1인데 R이 3일 때의 독립시행의 확률을 구하세요. 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20 컴비네이션 3에 3분의 1의 세제곱 3분의 2의 몇 제곱? 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야기,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모든 이야기들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제일 간단하게 결국 독립시행은 이항분포는 뭐다? 독립시행에서 R을 확률 변수 X로 놓는 걸 이항분포라고 부르고 기호는 저렇게 쓴다. 그리고 외우셔야 되는 건 평균분산 표준편차는 저게 되는데 뭐는 유도과정은 생략한다. 끝. 오늘 이론 끝입니다. 투데이 1번 볼게요. 투데이 1번 보시면 주사위를 5번 던져 3 이상의 눈이 나온 횟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립시행이죠. 독립시행이고요. 안 부러졌어요. 자, 이게 뭐예요? 주사위를 던진다는 행위가 1번 독립이었고요. 반복했네요. 그 다음에 3 이상의 눈이 나온다와 안 나온다로 나뉘었으니까 일어난다와 안 일어난다로 나뉘었고요. 몇 번 나왔냐가 중요했으니까 순서에 상관없이 횟수가 중요해서 4번까지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독립시행이구나 알 수 있는데 독립시행에서 3 이상의 눈이 나온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놨대요. 뭐구나? 이항분포구나. 이렇게 확률 변수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이항분포가 된다는 겁니다. 이항분포는 앞에 뭐 적는다고 그랬어요? 반복 횟수 n을 적어요. n 얼마예요? 5죠. 그 다음에 뒤에는 뭐 적어요? P요. 1회 시행 시 원하는 일이 일어날 확률이요. 자, 주사위 한번 던져서 3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 얼마입니까? 3분의 2예요? 6분의 4 아닙니까? 같은 거죠. 그래서 6분의 4예요. 3분의 2 적으시면 돼요. 근데 6개 중에 4개고요.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이항분포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면 평균분산 표준편차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뭐 물어봤냐면 두 번째 줄에 끝에 확률 질량 함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거 지난 시간에 얘기 잠깐 드리긴 했는데 질량이라는 표현이 붙을 때 있고요. 다음 시간에 할 텐데 밀도라는 게 붙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이산이냐 연속이냐의 차이일 뿐이고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확률 함수라고요. 확률식이라고요. 확률식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우리 독립시행이라는 거 알았고 독립시행에서 확률식 어떻게 구하는지 알잖아요. 독립시행에서 확률식 어떻게 구했나요? N, C, R, P의 R제곱, Q의 N-R제곱으로 구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R에 0, 1, 2, 3, 4, 5를 넣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죠. 총 5회까지 있으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그럼 여기서는 N이 5고 P가 6분의 4, 3분의 2니까 실제 이 식은 뭐가 되냐면 5, C, R, 3분의 2의 R제곱, 3분의 1의 5-R제곱이 된다고요. 그리고 R에다 얼마 집어넣을 거라고요? 0, 1, 2, 3, 4, 5를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확률 함수라고 표현을 하시고 확률인데 확률 변수 X가 변수 R일 때 확률 변수 X가 어떤 R 값에 대해 이런 형태를 가진다. 우리랑 똑같죠? A에 들어갈 거 뭐겠어요? 3분의 2. B에 들어갈 거 3분의 1. 뭐라고요? 이항분포는 독립시행에서 R을 확률 변수로 설정한 것 뿐입니다. 됐죠? 그래서 A, B 찾았고요. 그 다음에 6번 보죠. 6번 항체 생성률이 90%인 어떤 백신을 투여받은 18명 중 여기까지요. 여기까지면 뭐냐면 독립시행입니다. 그죠? 90%라는 게 10명 중에 무조건 100명 중에 무조건 90명은 항체가 생성되고 10명은 안 된다 이 뜻이 아니에요. 첫 번째 사람도 90%, 두 번째 사람도 90%, 세 번째 사람도 90%이 뜻이니까 독립. 그리고 18명을 반복했으니까 2번도 만족했고요. 항체가 생기냐 안 생기냐 두 개로 나뉘었고 몇 명이냐지 연속으로 뭐 이런 이야기 없잖아요. 꼭 누가 들어간다 이런 내용 없으니까 4번까지 만족해서요. 이거는 뭐라고요? 독립시행이에요. 독립시행이고요. NRPQ가 뭐냐면 N이 18명, R은 이거 항체가 생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 이항분포로 안 넘어갔어요. 그냥 독립시행으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P는 1회 시행 시 항체가 생길 확률인 겁니다. 한 명당 항체가 생길 확률 얼마? 10분의 9라고요. 그럼 그렇지 않을 확률이니까 10분의 1이겠죠. Q는 이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17명 이상이 생겼다고요. 자, 그럼 이걸 확률 변수로 넣는다면
우리가 원하는 건 확률이라고요. 무슨 확률? 확률 변수가 17 이상일 확률을 물어보고 있다고요. 근데 가장 많으면 몇 명이에요? 인원수가 18명이죠. 그럼 사실 얘는 뭐냐면 이렇게 써도 돼요. 확률인데 확률 변수 x가 17이거나 또는 확률 변수 x가 얼마? 18이거나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두 사건이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17명이면서 동시에 18명일 수는 없잖아요.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17일 때 확률과 18일 때 확률을 각각 더하셔도 돼요. 자, 그럼 17일 때 확률이죠. 17일 때 확률. 우리 독립시행에서 17, 원하는 일이 17일 확률은 얼마냐면 18 컨비네이션 17 하고 3분의 2가 아니죠. 10분의 9의 17제곱, 10분의 1의 1제곱이고요. 더하기 18명인 확률은 18 컨비네이션 18에 10분의 9의 18제곱, 10분의 1의 0제곱이에요. 근데 문제에서는 이걸 정리해놨죠. 자, 10분의 9의 17제곱, 10분의 9의 18제곱이니까 17개 있네요. 그래서 묶을 거예요. 뭘로 묶을 거냐면 10분의 9의 17제곱으로 묶을 겁니다. 그럼 여긴 남는 거 18 컨비네이션 17이네요. 얼마인가요? 18이죠.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10분의 18 더하기 자, 18 컨비네이션 18 그리고 요거 10분의 1의 0제곱은 1이고요. 요거 17개 뜯어왔으니까 하나 남아요. 그래서 1 곱하기 10분의 9 곱하기 1이니까 10분의 9예요. 자, 그럼 뒤에 있는 친구가 10분의 얼마예요? 27이죠? 근데 문제 이렇게 된 친구가 없죠. 왜요? 10분의 9를 하나 더 뜯어냈어요. 이거 10분의 9 하나 더 뜯어내면 얼마예요? 10분의 9 곱하기 3이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0분의 9가 총 몇 개 있냐면 17개 하나에서 18개 있고요. 앞에 3이 곱해진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정리만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다? 독립시행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 이게 이야기의 핵심적인 접근입니다. 이항분포랑 독립시행은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어디 있나요? 12번이요. 12번. 5개의 제품 중 불량 제품 2개가 섞여 있는 어느 상자에서 한 개씩 꺼내어 보고 다시 넣는 작업을 했대요. 보고 넣는데요. 그럼 두 번째 볼 때 상관이 없죠. 첫 번째 뭐가 나왔나랑 상관이 없습니다. 꺼내고 끝나면 상관이 있는데 꺼내고 다시 집어넣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몇 번 반복했대요? 100번 반복했대요. 독립시행이죠. 근데 문제에서 원하고 있는 걸 불량품이 나오는 횟수로 놨죠. 그럼 우리 원하는 일을 뭘로 잡아야 된다고요? 불량품이 나온 횟수, 나온다. 이거를 원하는 일로 잡아야 돼요. 그죠? n은 얼마예요? 몇 번 반복해요? 100번. p, q 있는데 원하는 일이 불량품이 나온다니까 1회 시행 시 불량품이 나올 확률 얼마인가요? 5분의 2예요. 그럼 원하지 않는 일은 5분의 3이겠죠? 근데 뭐를 놨다고요? 이걸 확률 변수로 놨어요. 됐죠? 근데 문제에서 평균하고 분산 구하세요. 인데 누구? y의 평균하고 y의 분산을 구하세요인데 x랑 y의 관계가 있죠. y는 3x-1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사실은 평균을 구하는데 3x-1의 평균을 구하고 분산을 구하는데 3x-1의 분산을 구한다고요. 그럼 이건 지난 시간에 외우라고 했죠? 뭐예요? 3배의 2x-1이고요. 요건 영향 못 미친다고 했어요. 그래서 3의 제곱 vx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우리 이항 분포에서 독립시행에서 원하는 일을 확률 변수로 놨으니까 x는 이항 분포를 따르고 있고요. 여기 얼마였어요? n 와야 돼요. 100. 그다음에 p 와야 됩니다. 5분의 2. 이렇게 와야죠. 여기서 평균은 np였어요. 평균은 n 곱하기 p. 둘 곱하면 되겠네요. 얼마예요? 네, 40이죠. 분산은 뭐였나요? np, q예요. 그럼 np가 40이니까 40에 뭐 곱하면 돼요? q. 5분의 3을 곱하면 됩니다. 24가 되겠죠. 됐죠?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40 빼기 1이고요. 얘는 9 곱하기 24가 됩니다. 평균분산 표준 편차. 자, 그리고 직관적인 이야기 해볼까요? 동전 던질 거예요. 동전 100번 던질 거예요. 앞면이 평균적으로 몇 번 나오나요? 여러분 직관적으로. 동전 100번 던질 거예요. 그럼 평균적으로 앞면이 몇 번 나오나요? 네. 동전을 100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놓는다면 이항분포가 됩니다. 동전을 100번 던져서 앞면이 나온 횟수를 확률 변수로 놓는다면 이거죠?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평균적으로 앞면이 몇 번 나옵니까? 라고 했죠. x의 평균을 물어보고 있다고요. 근데 아까 니네 얼마라고 그랬어요? 곱해서 나온 거잖아요.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걸 일반화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뭐를 통해서요? 독립시행의 확률을 통해서. 네? 그래요. 그럼 집에 가서 약 먹으면 됩니다. 괜찮아요. 병원 가고 약 먹으면 요즘은 다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선생님이 해드릴 내용이고요. 시간이 개 많이 남았어요. 간단하게 아까 이야기했던 21, 22번 해드리고요. 과제 해온 거 중에 질문 좀 받아보죠. 자, 21번 볼게요. 아까 신목고 봤었던 21번. 최고 차항의 개수가 6인, 야, 이씨. 최고 차항의 개수가 6인 다항식과 상수항이 양수인 다항식이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나눈다에 대한 내용이니까 검산식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검산식으로 적어서 이제 첫 번째 fx를 무엇으로 나누냐면 gx로 나누면 목과 나머지가 모두 gx 마이너스 3x 제곱이래요. 자, 문제에서 gx 몇 차인지 안 나왔어요. gx 몇 차인지 안 나왔는데 이 친구가 나머지니까 얘보다 차수가 낮아야 돼요. 그죠? 만약에 gx가 2차보다 큰 차수면 3차, 4차, 5차면 3차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3차니까 불가능하죠. 반대로 gx가 2차보다 차수가 낮아요. 1차로 나누면 상수가 와야 되는데 2차가 왔으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 당연하지만 우연히 차수가 같은 거예요. 차수가 같아서 얘가 2차인데 2차 빼기 2차면 2차가 될 수도 있는데 2차 이하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2차 이하여야겠죠. 나머지니까. 그래서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gx는 꼭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3x 제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뒷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ax 더하기 b. 앞에 풀었던 문제랑 유사하죠. 그래서 gx 빼기 3x 제곱은 ax 플러스 b라는 1차 형태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식을 방금 이야기를 써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3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gx에 누구를 곱한다고요? gx 빼기 3x 제곱. 근데 걔가 얘였잖아요. ax 플러스 b를 곱하고 이게 몫이고요. 나머지도 ax 플러스 b가 된다고요. 첫 번째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fx는, 이게 fx잖아요. 최고차의 개수가 6인 다항식이래요. 그럼 최고차수는 얘랑 얘를 곱해서 나오죠? a가 2라는 사실까지 알게 됩니다. 그죠? 그럼 한 번 더 쓰면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b 하고 2x 플러스 b 더하기 2x 플러스 b가 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번엔 fx를 뭘로 했대요? gx 빼기 3x 제곱. 우리 방금 구했어요. gx 빼기 3x 제곱은 2x 플러스 b인 걸 구했어요. 2x 플러스 b로 나눈 나머지 곱하기 q1x 더하기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상수 나올 거고요. 똑같은 친구를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q2x고 나머지가 상수 나올 건데 둘이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네, 그럼 나머지는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1에 대한 내용이죠. f-1
하고 F-2분의 B가 같다. 요 이야기인 거죠. 됐죠? 여기서 나머지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2번이요. 22번 보시면 문제에서 범위가 2부터 4까지예요. 2 하고 여기쯤 3이 있을 거고요. 여기쯤 4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린 2부터 4까지만 가져올 건데 주어진 친구 식이 이거잖아요. fx가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3a. 이거 꼭지점의 x좌표 얼마인가요? a죠. 그럼 a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범위 안에서만 이야기할 건데 a가 어딘지 알 수 없으니까 a가 여기쯤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또 여기쯤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쯤 있다고 가정을 할 건데 여기를 두 개로 나누셔야 돼요. 만약에 이쪽에 있죠, a가? 그러면 대칭성 때문에 무조건 4를 넣었을 때가 최대가 됩니다. 근데 이쪽에 있으면 3과 4 사이에 있으면 여기쯤 꼭지점이 있으면 대칭성 때문에 뭐요? 2 넣었을 때가 무조건 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케이스를 나누셔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이쪽에 있을 때요. 꼭지점 A가 2보다 왼쪽에 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요. 꼭지점 A가 4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 그냥 등호 다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는요. 꼭지점 A가 이번에 2 사이에 있는 거예요. 2보다는 큰데 3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꼭지점 A가 3보다는 큰데 4보다는 작을 때. 이렇게 하고요. 자, 여기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생기니까 2 넣었을 때가 최소고 4 넣었을 때가 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x에 2를 넣으면 최소가 되고요. x에 4를 넣으면 최대가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최대에서 최소를 뺐는데 3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맞죠? 3 돼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2는 거 4는 거 빼서 3 되는 거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a값 나오는데 그 a값 중에 2보다 작거나 같은 거 가져오시면 돼요. 그리고 요렇게 이쪽에 있다면 그림이 이런 형태니까 뭐 넣었을 때 x에 4를 넣었을 때가 제일 낮은 친구가 되고요. x에 2를 넣으면 제일 큰 친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빼주셔야 되고요. 역시 그래서 3 되는 거 직접 찾으셔야 되고요. 2랑 3 사이에 있으면 이런 그림이죠. 그럼 대칭성 때문에 4 넣었을 때가 최대예요. 4를 넣었을 때 최대가 되고요. 누구를 넣었을 때? a를 넣었을 때가 최소가 됩니다. 그럼 마지막 친구는 여기 있는 구조니까 x에 a를 넣었을 때가 최소가 되고요. x에 4를 넣었을 때, 4가 아니죠. 2죠. 2를 넣었을 때 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3 만들어주는 거 찾으시고 범위 안에 있는 거 찾으셔야 되고요. 아까 대칭성 이야기한 게 이거예요. 만약에 이쪽에 이렇게 그림을 찾아서 이 크기가 3인 걸 찾았잖아. 3인 걸 찾았잖아. 그걸 찾는 게 목적이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1이었어. 그럼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에서 1만큼 떨어진데 꼭지점을 가져야 똑같이 이런 구조로 돼서 폭이 3이 되는 친구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서술형이 아니었다면 여기에서 하나 나오면 반대편에 똑같은 거에 하나 있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기쯤 여기 거리가 3분의 1인 친구가 나왔죠? 그럼 다음 이 친구는 여기 거리가 3분의 1로 꼭지점 갔었을 때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칭인 형태로 찾기 때문에 사실은 왼쪽 두 개만 찾으면 나머지는 그냥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서술형이니까 어떻게? 네 개 다 나눠서 케이스별로 해야 됩니다. 원래는 두 개만 하면 되죠. 근데 서술형이니까 네 개를 다 하셔야 됩니다. 됐고요.